안녕하세요, 드러머 엄주원입니다. 여기는 제 방이고요. 저는 주로 이 방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 아이자 61 사역 엿보기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편집하다가 중간에 좀 드럼캠을 좀 넣어야 되니까 그날 촬영한 드럼캠을 쭉 봤죠. 그 중에 좀 한 부분이 좀 여러분들과 나눌 만한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밤, 지금 몇 시죠? 새벽 2시인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뭐 비슷한 영상을 한번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세대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같은 경우 제가 영상 캠과 함께 이렇게 코멘터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오늘도 그와 똑같은 셋업으로 이 캠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그날 제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연주를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뒤에는 캠만 나오는데, 아무래도 설명을 듣고 나서 보는 거랑 그리고 그냥 영상만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실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코멘트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보실 두 곡은 주를 위한 이곳에, 그리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렇게 두 곡입니다. 이 두 곡이 이어서 가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을 해주고 있죠? 아주 심플한 필을 하면서 아주 심플한 리듬을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심플한 연주예요. 이 두 곡은 예배 전체로 왔을 때는 도입부이거든요. 근데 이 도입부부터 너무 쪼개거나 너무 힘있게 나가면은 좀 회중들이 예배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잔잔한 분위기를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리듬을 연주를 해줬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킥이 1, 3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이햇도 굉장히 작게 연주를 해주고 있어요. 스네어는 역시나 클로즈 림샷으로 연주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심벌도 거의 안 치고, 심벌을 안 침으로 인한 그 빈자리들은 하이햇 오픈으로 채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는 라이딩 악기를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예배 인도자가 지금 콜 하는 것들도 그렇고 좀 변화가 너무 없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심플해진다라는 느낌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느낌들을 제 스스로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간주고요. 간주에서 이제 A로 넘어갑니다. A로 넘어갔는데 지금 변화가 딱 보이죠? 4에 스네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스네어를 클로즈 림샷으로 연주해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오픈으로 연주를 해줬죠. 하이햇이랑 킥은 똑같이 가고 있어요. 많이 쪼개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쉬도 줄인 상태에서 하이햇 오픈을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필인 역시 큼직큼직한 필인들만 해주고 있죠. 너무 쪼개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벌스가 반복이 됐을 때는 2와 4 둘 다 스네어로 오픈으로 연주를 해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이햇이랑 킥이에요. 하이햇이랑 킥은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이햇과 킥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뀝니다. 코러스잖아요? 16 킥으로 바뀌었죠. 빠밤. 킥이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이런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서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주셔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하나 추가함으로 인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요번에는 이미 살짝 빌드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라이드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전에 코러스는 절반은 하이햇, 절반은 라이드를 쳐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하이햇으로 쭉 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코러스가 또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또 반복이 됐죠. 이번에 반복되면서는 라이드로 넘어가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러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다음 곡으로 여기서 넘어갈까?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반복이 될까? 저도 아마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도입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준비를 합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갈 제스처를 제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벨을 넣었어요. 1, 2, 3, 4 이렇게 각 박자마다 벨을 추가를 해줬죠. 점차적으로 이렇게 빌드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안정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쉽게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이거든요. 자, 요번에 넘어가죠. 다음 곡으로 넘어갔어요. 다음 곡으로 넘어갔을 때 큰 변화가 생겼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은 킥 패턴이 바뀌었어요. 둥둥 둥둥 이라는 액센트가 생겼죠. 그리고 벨을 연주하는 거는 계속 가고 있지만 살짝 액센트를 바꿔서 연주를 해줬어요. 베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필이는 조금 더 쪼개졌죠. 그러니까 이 전곡 같은 경우는 필인을 좀 큼직큼직하게 했어요. 너무 쪼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 곡 같은 경우는 킥도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필인도 조금 더 복잡한 필인들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고민을 하겠죠. 반복이 될까 안 될까? 하지만 반복이 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필인을 굉장히 일찍부터 들어가 줬습니다. 그래서 꽤 긴 필인이 만들어졌어요. 이 꽤 긴 필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심벌로 서스테인을 만들어주고 그 중간중간에 탐탐이나 그리고 뭐 스네어로 액센트를 쳐주든가 아니면 멜로디를 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빌드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필을 들어갔어요. 자, 계속 빌드업이 돼가고 있죠. 자, 이쯤 되면은 드러머는 또 고민합니다. 여기서 끝날까 아니면 한 번 더 반복이 될까? 그런데 에벤도자 사인이 왔어요. 마무리를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곡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다이나믹이 계단식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차곡차곡 발전이 됐다는 거죠. 가장 큰 변화는 킥이었고요. 리듬이 힘있게 나오기 전까지의 킥은 한마디에 두 번 쳐주는 1과 3박에만 쳐주는 그 킥이었는데, 두 번째 코러스를 들어가면서 킥을 16으로 딱 만들어줬는데 리듬이 훨씬 더 탁 타이트하게 잡히는 느낌이 났죠. 그런 효과를 낸 상태에서 다음 곡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킥을 더 추가했어요. 둥둥 두둥둥 두둥둥 하니까 진짜로 다른 곡이 된 것 같은 장면 전환의 효과를 내준 거죠. 이렇게 해서 리듬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스네어를 클로즈 림샷으로 치다가 오픈으로 치다가 이런 식의 변화, 그리고 하이햇 같은 경우도 그냥 정말 정직하게 8분음표만 치다가 간간히 심벌 대신에 오픈으로 연주를 해주다가, 그러니까 둥둥 치치치 이런 걸로 심벌 대신 좀 꾸며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16을 섞어주면서 베리에이션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하이햇을 연주하다가 라이드로 연주하다가 다시 하이햇으로 갔다가 라이드로 갔다가 라이드에서 벨을 연주해주다가 벨에서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빌드업을 시켜가는 과정들을 이 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곡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생각보다 많이 안 쪼갰다는 거예요. 필인들이 생각보다 큼직큼직했다는 거죠. 뒷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많이 쪼개주긴 했지만
필인이 굉장히 긴 2마디 정도 되는 필인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쪼개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듬 역시도 라이드를 크래시처럼 치지도 않았고요. 생각보다 심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두 곡은 예배 전체로 봤을 때는 도입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예배 인도자들이 콘티를 짤 때는 그 콘티의 중심이 될 만한 곡들을 하나를 딱 집어서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곡에서 정말 이 예배의 깊이 또는 온도가 끝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이 예배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절정의 순간이 처음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정의 시간을 위해서 칼을 숨기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설명을 좀 듣고 여러분들이 이 드럼캠을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이제 드럼캠을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설명 없이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들을 다시 되새기시면서 영상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미처 이제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이제 설명하다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없지 않을 테니까요. 뭐 요번이 마지막은 아니니까 앞으로 뭐 이런 또 기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좀 아쉽더라도 계속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이 있었던 사역 엿보기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영상을 또 보시면서 다시 또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그 외에 더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요. 이날 사용된 장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네어 같은 경우는 그레치 USA 커스텀 스네어를 사용했고요. 드럼 헤드는 에반스의 하이브리드 헤드를 사용해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스네어에는 야마하 빈티지 우프라고 불리는 그 우드 우프를 장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심벌 같은 경우는 메이늘의 사운드캐스터 퓨전 심벌 셋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하이햇 같은 경우는 제가 연주한 이 예배 바로 전과 그 후에 다른 팀이 있었어 가지고 심벌을 또 막 서둘러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햇 심벌은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이햇은 이제 거기 있는 그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아주 재미나게도 탑과 바텀이 둘 다 바텀 심벌로 끼워져 있었어요. 보통은 하이햇이 탑과 바텀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텀은 좀 무거운 거, 탑은 좀 그보다 가벼운 걸 사용을 하는데 둘 다 바텀이 끼워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좀 다소 좀 강하고 세고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를 좀 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물론 사운드캐스터 퓨전 하이햇을 교체를 해서 사용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시간적으로 좀 장비를 또 막 바꿔서 저는 또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하이햇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장비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운드캐스터 퓨전 외에 이제 가운데 있는 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바이잔스 브릴리언트 스플래시 8인치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사운드 캐스터 퓨전이 아닌 그 클래식 커스텀 18인치 트래시 크래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약간 좀 차이나 같은 사운드를 내주거든요. 그 정도 장비를 사용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부터는 드럼 캔만 딱 영상이 나갈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시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 하시면서 그 제가 얘기해 드린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시면은 아마 좀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엄스뮤직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컨텐츠들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거 그리고 좋아요 남겨주시는 거 꼭 까먹지 말고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더 힘내서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를 위한 이곳에